그래서 후진 남자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남자가 알아서 해 주기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해 주는 남자를 만나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님 질문 주셨네요.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에 강박이 좀 생기는데 양육할 때 제가 좀 쪼으면서 키웠어요. 그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스트레스 상황에 강박이 좀 생긴다고 하는데 자녀가 몇 살쯤 됐습니까? 대학생. 대학생이면은 본인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고학년 한 중3 정도만 되더라도 부모님이 영향을 주기에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게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냥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스트레스상의 강박이 생기는데 이게 양육할 때 쪼아 가지고 생긴 거냐, 꼭 그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할 때 쪼지 않아도요 강박이 생기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제 해결을 할 때 '내가 쪼아서 그런 건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어떠냐면, 자녀는 부모를 이용하고 싶은 본능이 좀 있거든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좀 이렇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강박을 통해서 엄마를 또는 부모에게 우위를 점령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그 강박으로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차단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부모가 '내가 쪼아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죄책감은 완벽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강박 같은 거는 보통 왜 생기냐면, 이게 강박증이 아니라 시험 볼 때 엄청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 생기는 그런 강박 같은 건 잘하려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강박적으로 안 풀리고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은요, 공부한 자체 또는 성적을 높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또는 그 시험 성적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쪼금 더 성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꼭 쪼아서 강박이 생기냐, 또는 그냥 뭐 자유분방하게 키웠는데도 강박이 생기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쪼으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키웠으니까 애들 쪼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인제 고등학생인데 시험 불안이 좀 있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좀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강박을 통해서 성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높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본인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분이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 1, 2, 3 단계 순서대로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강박증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간관계 1, 2, 3 단계 그 강의 듣고 실제로 로스쿨 시험하는데 시험 보는 성적이 높아졌다고. 왜냐면 사실 다 강박 문제 해결하는 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교육 과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쪼아 가지고 애들이 강박이 생기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안 쪼아도 강박이 생겨요. 공부를 하는 걸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서 성적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전형적으로 자녀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쪼아서 생긴 거냐? 그거는 인제 병적 강박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병적인 강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고 심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거는 인제 부모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 문제는 아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크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또는 이제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테고, 만약에 그 강박 때문에 자녀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 강의 1, 2, 3 단계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강의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쭉 내리면 여기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1 단계, 2 단계까지만 들러도 강박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모가 너무 자녀 강박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는 자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엄마가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네가 스스로 좀 해결을 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육 때 죄책감 줄일 수 있는 강의도 추천해 주세요. 같은 강의 들으시면 돼요, 같은 강의. 그리고 죄책감을 줄인다기보다는 자녀를 잘 키우는 자신감을 높이셔야 돼요.
인간관계 강의를 자녀한테 들어보라고 하시면 강박이 많이 사라질 테고, 방육 때 죄책감을 줄이는 강의를 찾지 마시고, 죄책감을 줄 수 있는 강의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자녀를 어떻게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냐, 그 능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 능력을 높이는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인간관계 그 강의 똑같은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인간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은 변화심리 상담사 강의가 있거든요. 변화심리학 강의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보시면 '아 사람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면 이렇게 인간이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죄책감을 줄이려는 강의를 찾지 마시고, 존경받는 부모, 내 자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그런 능력을 높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똑같이 인간관계 강의 들어보시고, 그리고 변화심리학 강의 추천드립니다. 미라클님 질문 주셨네요. 남친이 구두쇠예요. 만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여행을 가도 차량이랑 모든 경비를 아까워하며 계속 만날지. 남자한테 돈 쓰라고는 말씀해 보셨습니까? 이 "돈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일단 돈 쓰라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해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능력. 많은 여성분이요, 남자들이 알아서 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굉장히 집착적이고 나한테 올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나한테 올인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숭고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후진 남자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가 알아서 해 주기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해 주는 남자를 만나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집착이 심하거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또는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 행동 자체가요, 본인이 애기 같은 행동이에요.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이 뭐냐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걸 퇴행이라고 하거든요. 아기들은 그냥 울고만 있으면 엄마가 다 비유 맞춰 주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자 친구하고 내 사이가. 그럼 나는 울고만 있고 응애응애 울고만 있고 남자 친구가 날 부모처럼 다 챙겨 주길, 그런 관계를 바라는 건데,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애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딴 데서는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본인한테도 잘 쓰라고 요구하십시오.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남녀 관계 그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는 법 강의 들으면 뭐부터 제가 가르치냐면, 여자는 남자를 선택하는 존재다. 그리고 선택하는 게 알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구해서 잘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요구해서 받아내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받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받아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강의에서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그 강의에서 가르쳐 드린 내용을 잘 쓰시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좀 이상한 남자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남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굉장히 좋은 남자였던 것 같은데 '아 알고 보니 얘는 쓰레기구나.' 하고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화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쉬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남자한테 돈도 잘 뜯어내는 여자가 되어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내가 남자한테 돈도 잘 받고 남자한테 경제적 요구도 잘 요구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돈을 안 쓴다. 그럼 걔는 버려야죠. 근데 내가 요구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요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미라클님?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는 법, 그 레벨 2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랑 두 달 정도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서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넌 인기도 많으니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좋아하는 거 확인하고 아직 감정이 있는 거 확인했는데 방어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남자의 심리와 재회 가능성도 궁금해요. 그 남자가 미래가 안 그려진다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미래라고 하는 거 결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둘만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부모님과의 관계, 처가와의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에 굉장히 좀 부적합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가 안 그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예쁘고 인기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능력은 좋아. 근데 '이 여자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좀 미래가 안 그려져요. 따라서 그 호이짜남 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미래가 안 그려진다고 할 때는 그 남자에 비해서 내가 너무 좋은 여자인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 못 가죠. 내가 영어 성적이 떨어지고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데 MIT 공대에 입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MIT 공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난 영어도 못해. 그리고 수학도 못해. 근데 MIT 공과대학에 입학했어. 그럼 과연 그 대학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만나야 되는데 호이짜 님이 그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고 훨씬 더 인성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의식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남자가 겁을 먹고 "미래가 안 그려져."라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양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자가 나와 관계에서 나에게 부담을 느꼈을 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담을 느껴서 그 남자가 떠난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 남자 잡으면은 호이짜 님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 같은 경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인제 그 남자가 나에게 미래에 대한 불신을 느끼고 떠난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호이짜 님이 성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성장하시면 되냐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 리프로그래밍 강의 1, 2, 3 단계 듣고 남녀 관계 듣고 부부 관계 듣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강의를 다 듣고 가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예, 쉽게 해결돼요. 본인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겠다. 내가 성장하겠다.' 단순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은 그 노력의 효과성이 극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인간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렇게 3 단계를 순서적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과제도 하시고요. 과제하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 검사해 드립니다. 피드백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회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나보다 서열이 많이 떨어져. 그 남자가 나를 보면서 뭐 부담감을 크게 느껴. 그래서 미래를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자를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고요.